안녕하세요. 불행 중 다행으로 HLB의 주가의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제동이 걸린 건데요. 35,000원에서 멈추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가의 관점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 HLB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믹스, 신라젠, HLB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신약 개발 회사로 임상 3상 기대감으로 올랐고 또 실망감으로 하락한 전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HLB는 헬릭스믹스랑 신라젠과 다르게 유일하게 원래 주가를 회복했던 종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세 줄 요약입니다. HLB 하락 멈춰, 하락을 안 멈췄던 헬릭스믹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가 있었고 유상증자가 있었고 사모펀드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때는 2020년 4월 8일 헬릭스믹스의 주가인데요. 약간 우하향하고 있는 상태. 4월 8일에 공시가 나오는데 바로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옵니다. 0.25, 25% 무상증자 했는데 우리가 사례를 봐서 알지만은 1대1 무상증자, 200% 무상증자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만은 0.25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어쨌든 4월 8일에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고요. 자, 다음날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5% 올랐고, 자, 그 다음에 흐름들을 보면은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헬릭스믹스 무상증자 공시 후 몇 거래일 뒤에 주가가 피크를 찍었는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4월 21일에 피크를 찍었던 걸 볼 수 있는데 4월 8일은 언제였느냐? 자,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에 주가가 권리락 전까지 피크를 찍고 권리락에는 이렇게 하락해서 주가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상증자 때는 이렇게 저가가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던 것도 볼 수가 있겠고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갔었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는 뭐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인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헬릭스믹스가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미 한번 내려왔었는데요. 여기서 한번 쭉 떨어져서 내려왔었는데, 자, 여기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데가 지금 여기고요. 자, 주가의 흐름을 진행해서 가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전저점을 한번 살짝 깨고 제대로 깬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깨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 자, 이때 도대체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헬릭스믹스가 주가가 이렇게 푹 떨어졌을까? 자, 이날 날짜를 보면요,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에 나왔던 뉴스기사 헬릭스믹스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 소식에 18%대 급락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얼마짜리 유상증자였냐? 2,8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였습니다. 자, 공시를 보면은 9월 17일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왔고요. 자, 9월 17일이면 목요일이거든요. 여기에서 공시가 나오고 다음날 주가에 반영이 된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20%에서 시작해서 고가는 마이너스 1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주가가 처참하게 무너졌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업의 주가가 전저점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그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탈하게 되는데, 자, 헬릭스믹스의 사례는 우리가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전저점을 이탈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주가가 전저점을 이탈한 이유는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전저점을 이탈했다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고요. 대략 이제 3천억 원대 유상증자였는데 시설자금이 1,000억 원, 운영자금이 1,000억 원, 채무상환자금이 70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주 배정 주식수는 1주당 0.28%, 28%가 유상증자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꽤 크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HLB도 유상증자 했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10% 유상증자였습니다. 헬릭스믹스는 거의 30% 유상증자. 주가가 좀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금액 3천억 원대라고 하더라도 헬릭스믹스는 28%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은 3천억 원대 거의 비슷해도 퍼센트는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헬릭스믹스의 주가를 보면은 이제 바람 잘 날이 없죠.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자, 두 번째는 대규모 유상증자로 떨어졌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인가 했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주가가 하한가를 가면서 하락하게 되는데 진짜 처참하게 됐죠. 이럴 때는. 자, 여기는 왜 떨어졌느냐?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냥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이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때 하락은 이때 유상증자의 연속성상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게 뭐였냐? 헬릭스믹스가 사모펀드에 2,500억 원 투자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소액주주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헬릭스믹스가 유상증자를 하려면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이런 것들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회사의 위험에 대해서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동안에 공시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밝혀졌는데 그게 뭐였냐? 헬릭스믹스가 임상시험에 돈을 쓴 게 아니라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본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임상시험을 안 하고서 어디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한번 도박을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신약 개발 회사는 임상시험에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자회사처럼 다른 데다가 펀드에다 돈을 넣고 하면은 그것은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5년간 파펀딩 등 고위험 자산의 투자에 큰 손실을 본 것이 이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4,000명에 달하는 헬릭스미스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규모가 매출의 60배의 규모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신약 개발회사는 매출이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0배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거였죠. 바이오 기업인 줄 알았더니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투자 운용사였느냐, 이러한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투자를 했으니까 뭔가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꺼림칙하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낮은 매출을 만회하려 고위험 자산에 집중 투자. 자,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할 때도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손실을 보다 보면은 한 번에 만회하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사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임상시험하고 신약개발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실도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돈을 조금 마련을 해보고자, 자, 베팅을 했는데 손실이 난 거죠. 이자를 조금 더 벌어보려고 했는데 그 펀드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펀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로 한번 하락하고, 두 번째 전저점 이탈한 것은 유상증자를 위해서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이런 것들을 낼 때 고위험 자산 펀드에다가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왔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헬릭스미스의 사례 살펴봤는데요. 무상증자, 유상증자, 사모펀드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전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갈 때는 아무 이슈 없이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대규모 유상증자 때 한번 떨어지고 사모펀드 투자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번 더 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등락률이 굉장히 크죠. 마이너스 20%, 여기도 마이너스 30%. 그래서 등락률이 큽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HLB로 다시 돌아오면요. HLB도 여기 떨어졌던 것은 그냥 떨어진 건 아니었죠. 증선이 문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있어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증선이가 셀트리온도 겪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겪었고 뭐 시젠도 겪었고,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면 한 번씩 그 증선이를 겪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선이는 성장통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가 있겠지만은, 셀트리온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증선을 겪고 나서도 영업 잘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HLB도 뭐 그런 성장통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요게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걱정할 수 있는 것은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HLB가 더 하락하려면은 헬릭스미스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이슈가 없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HLB가 그동안에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었던 것은 이슈가 큰 게 없었던 거죠. 뭐 ND를 신청해서 시판승인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시간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다가, 이번에 216대 증선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번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랐다 횡보하고 있는데, 자, 여기 전저점을 이탈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시장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해야 된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이슈가 없다면은 전저점을 이탈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유 없는 하락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 요것도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상승한 다음에 하락할 때 여기에서 하락세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무상증자 때, 무상증자 신규 상장 예정일에는 물량 부담감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요 부분, 요 근처에서는 주가가 음봉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무상증자로 신주가 들어오면은 그걸 팔고 싶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투자자들이 던지게 되면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승은 무상증자로 올라갔다라는 것, 그리고 무상증자 특징이 올라갔다가 다시 회귀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멈춰있는 상태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해석일 뿐이니까 뭐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HLB 하락이 멈췄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